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이 채널에 사연을 들을 때마다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통쾌한 반전에 시원함을 느끼곤 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사람인지 들어보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두 손을 모아 부탁드려요.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주 힘든 건 아니었는데 아빠의 병원비로 많이 지출하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중고차 영업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사춘기 시절을 편하게 보냈어요. 대학교 때까지 엄마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한테 받았던 모든 걸 돌려드리려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제 나이가 28이 되면서 좋은 남자까지 만나게 되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데 인물도 잘생긴 데다 키도 원칠했어요. 게다가 집안도 굉장히 좋고 회사도 제가 다니는 곳보다 훨씬 좋아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이야기했고 깊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과 말투, 태도로 저를 대해주어서 놓쳐서는 안 될 남자라는 걸 매번 느꼈어요. 그래서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청혼을 받게 되었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 엄마께 찾아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엄마는 저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결혼을 30의 나이에 하는 걸 섭섭해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당신과 더 오래 같이 살길 바라셨답니다. 남자친구 멋있네. 우리 경미가 반할 만한 친구야. 그래,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네, 어머니. 경미를 처음 봤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어요. 이야, 말도 멋지게 하네. 이거 우리 딸 빼앗기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우리 딸을 모셔가는 거라 여기 얘기했어? 엄마, 태연씨 괜찮지? 우리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아직 밥도 안 먹었다. 인사하자마자 결혼시켜달라는 건 무슨 예의니? 내가 차려준 밥을 맛없게 먹으면 불합격이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남자친구 태연 씨는 엄마의 밥을 2공기나 먹었고 반찬도 남기지 않고 핥아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걸 알리고 싶었는지 평소 때와는 다르게 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태연 씨가 귀엽다며 낄낄거리셨고 이내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태연 씨 부모님 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입구에서부터 싸늘한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긴장이 심하게 되어서 잠시 약국에 다녀와 청심환을 먹고 예비 시댁에 들어갔답니다. 이윽고 예비 시아버지가 방긋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보는구나. 우리 태연이가 꽁꽁 숨겨둔 아가씨를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미인을 숨길 거냐? 이런 미모의 아가씨라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야지, 이 녀석아. 아버님, 과찬이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예쁜데다 겸손하기까지 아주 제대로 된 아가씨로구만. 어서 들어와. 우리 한 사람이 주방에서 맛있는 밥을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 잠시 후 부엌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습니다. 아, 자기가 경미? 뭐 그냥 그러네. 난 당신이 호들갑을 떨길래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가 왔나 했어. 어쨌든 반가워. 앉아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나를 도와 상을 차리든가 해? 네,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오버하지 마. 그냥 숫자나 젓가락만 넣고 국이나 뜨면 돼. 예비 시어머니의 톡 쏘는 말투에 자주 움찔거리며 눈치를 보게 되었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답니다. 어디를 가나 시어머니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친구들의 조언대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상을 차리는 동안 한마디도 못했네요.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가 방실방실 대시면서 바라보며 말을 시켜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다녀온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장소가 어딘지 등등 친구들이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답니다. 그 덕에 저는 긴장을 풀고 웃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만 제외하고 남편까지 저희 셋은 잔잔한 웃음을 펼치며 분위기가 좋았는데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 진지하고 서늘한 공기를 뿜어냈답니다. 이윽고 나설 때가 되었다는 걸 느낀 어머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을 걸었어요. 경미씨, 집은 어딘가? 네, 여기서 가까워요. 차로 10분만 올라가면 삼청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 그 싸구려 아파트? 5층짜리인데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 아니냐? 네? 아, 네,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죠. 시어머니의 첫 질문에 손에 땀이 나서 몇 번이나 치마에 닦았답니다. 집은 그렇다 치고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나? 저희 엄마는 중고차 영업을 하고 계세요. 거의 20년을 몸담고 계시답니다. 뭐? 중고차? 남이 차던 차를 팔아먹는 일을 하다는 거지? 나 참 어이가 없네. 엄마는 그렇다 치고 아빠는 뭘 하시니?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보셨는데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셨습니다. 뭐? 아빠가 없다고? 그럼 애비 없이 큰 거니? 이거 참 기분이 그렇네. 나는 부모 사랑 잘 받고 자란 아가씨를 바랬는데 말이야. 원래 사랑을 잘 받고 큰 애들이 성격도 착하고 어른 공경을 할 줄 아는 법이거든. 그런데 너 사춘기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았으니 많이 반항적으로 컸을 것 같다. 시어머니의 말은 엄청 기분이 나빴습니다. 단어 선정부터 해서 비꼬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절 훈계하시는데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여기에 앉아있는 게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발끈하거나 기분 나쁜 기색을 억지로 감추고 대답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엄마가 저를 애지중지하게 키워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서 알바도 한번 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엄마와는 친구같이 잘 지내서 한 번도 반항하거나 대든 적이 없어요. 어머님,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거나 성격이 나쁘지 않아요. 비록 제가 태연 씨에게 부족하지만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하고 솔직하다 생각하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얘 참 당돌하네. 어른이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말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나를 무시하겠어. 아주 잡아먹히겠다. 라며 또 시비를 거셨답니다. 그래서 전 할 말을 잃어 고개를 떨구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리며 제 편을 들어주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당신이 경미 아가씨한테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듯이 말했잖아. 나라도 기분이 나쁘겠어. 뭐예요? 지금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나 참 누가 보면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밖에 나가봐요.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시어머니들이 천지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결혼하면 기본 예의만 지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아버지는 바로 입을 닫으셨고 남편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이 집안의 실세인 시어머니가 화를 냈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저의 학력과 직업이었는데 그것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며 얼굴에 잔뜩 주름을 지으며 짜증을 내셨어요. 태연아, 너 이 아가씨라고 결혼해야겠니?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잖아. 우리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라면 이런 말을 안 해. 네 아버지 대기업 전무님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런데
이런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 참 여보 그만 좀 해. 오늘 처음 인사한 손님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부족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또 내가 전무인 거랑 며느리가 평범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반기를 들자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식탁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서러움과 속상함, 그리고 결혼을 승낙받지 못한 비참함까지 뒤섞인 눈물이었죠.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미안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며 저를 달래주었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시어머니가 원래 날이 서 있는 까칠한 사람이니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초대할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네요. 예비시댁을 나와 태연 씨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억지로 허락받는다 해도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을 생각하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고 마음 정리를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은 거의 초주검이 되어 제정신이 아닐 만큼 힘들었답니다. 태연 씨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태연 씨 역시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는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음성을 여러 번 남겼고, 저녁에는 집 앞으로 찾아와 눈물로 애걸복걸하며 헤어지지 말자고 오열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결혼 후에는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저와 태연 씨는 서로가 헤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어서 다시 결혼의 장벽을 부딪혀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태연 씨의 노력 덕분에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해 주셔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친정엄마는 결혼 반대한 사실을 알고 있어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지만 제가 태연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셔서 모든 걸 이해해 주셨어요. 이윽고 고급 한식당에 모인 5사람은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농담까지 하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답니다. 우리 안사돈이 경미를 시집 보내면 적적하시겠어요? 대체 아니 따님을 애지중지하게 키우셨다는데? 네, 아무래도 너무 이른 결혼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좋아 죽는다니까 제가 어쩌겠어요. 딸이 행복한 길에 가도록 해줘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그렇게 아끼는 딸이면 옆에 끼고 살면 되지. 왜 시집을 보내요? 누가 반긴다고 시집을 오는 건지. 라며 12조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애써 미소를 지으셨네요. 그래도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조심하라는 작은 경고를 해서 그나마 엄마와 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신혼집과 혼수와 예단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데 시어머니는 간략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혼수와 예단 비용을 달라고 말했어요. 이에 엄마는 얼마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라 일렀답니다. 중고차가 잘 팔리나 봐요? 자신만만해하는 걸 보면 아직도 남이 타던 차를 사는 사람이 많은가? 안 사던 서민들은 거의 다 중고차를 사요. 그리고 남이 타던 차를 타는 게 어때서요? 집도 남이 살던 집에 이사가서 잘만 살잖아요. 안 사던 집도 처음부터 새 집이 아니었을 거 아닌가요? 집이랑 차랑 같아요? 영업사원이라고 말을 멋대로 갖다 붙이시네. 어쨌든 예단 리스트를 보내드릴 테니 잘 마련해보세요. 정 힘들면 말씀하세요. 안 되게 지워드릴 테니까. 아니요. 해달라는 건 다 해드릴 겁니다. 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누구처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아줌마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냥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사돈, 왜 이렇게 발악을 하시고 그러세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신경전을 끝없이 했고 누구도 뒤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뭔가 떠올랐는지 혼자 낄낄대며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어요. 저기 결혼식장에는 아무래도 사돈 어른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돈, 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자리는 채울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대여 알바라도 구해봐요. 우리 집 가객들은 다들 중산층의 상류층들인데 거기서 사돈 어른이 없는 집안과 혼인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 체면이 구겨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약간의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시부모님 체면을 차리려고 대여 알바를 구하라뇨. 그리고 요즘 누가 혼주석에 자리가 비었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님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얘가 드디어 본색이 나오네. 너 지금 애비 없이 자는 티 내냐? 그리고 결혼식에서 꼭 애비 없는 티를 내야겠니? 시어머니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골탕 먹이고 화를 돋구게 할 작정인 것 같았죠. 친정엄마는 흥분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셨는지 입을 떼어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그 순간 엄마의 말어리를 자르고 제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혼주석에 아빠 또래의 남자를 안 치겠습니다. 그럼 됐죠? 엄마가 결혼을 파토내려고 하시기에 성급하게 말하고 말았네요. 이에 엄마는 저를 쏘아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우리 집안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하니까 잘 섭외해봐. 나이 든 사람 찾는다고 대머리 까진 양반 데리고 오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며 낄낄대셨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기분만 상한 채 끝이 나버렸고 엄마는 주차장에서 저를 두고 화를 내셨어요. 경민호, 아까 엄마 말을 왜 자른 거야?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우자고 말하려고 했다고. 엄마, 내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태영 씨랑 나 잠시 헤어져 봤잖아.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봤잖아. 그래서 그 망나니 같은 시어머니와 평생 부딪히면서 살려고. 너 그러다 쓰러져. 정신이 온전치 못할 거란 말이야. 엄마, 나 한 번만 봐줘, 어? 태연 씨가 시댁과 먼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고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 가끔 감정 상할 일이 있겠지만 참고 살아볼래. 저의 다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더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혼주석에 초대할 분을 누구로 해야 할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어요. 중학교 때 아빠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분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반가운 안부 인사를 하고 결혼 소식을 전하고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이튿날 아빠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 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주시고 신부 입장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아저씨는 아이고, 나야 영광이지. 내 친구 봉석이 딸을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다니. 하늘에 있는 봉석이가 아주 흐뭇해 할 거야. 경미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네 시어머니가 어떤 계략을 펼치건 간에 내가 알아서 대처를 잘하고 결혼식에서 네가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마. 하시며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미리 엄마와 셋이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결례되는 부탁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두 손으로 손살을 치며 아빠를 위한 일이고 저를 위한 일인데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다며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가겠다고 해주셨어요. 아빠에게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어 너무 감사했고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은 결혼식 날이 밝아왔고 저와 엄마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으로 가서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이구, 이렇게 화장에 떡칠하니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요. 두 사람 오늘 아주 단단히 준비했나 봅니다. 뭐 추리하게 오는 것보다 낫긴 하네. 그나저나 경미야, 너 혼수석 채울 대여금 구한 거니? 설마 못 구했으니
봐달라는 소리를 하진 않겠지?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주 훌륭한 분으로 초대했어요. 시부모님 체면이 구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어허, 그 정도 비싼 대역을 구한 거야? 돈 좀 썼겠네. 그런데 왜 아직 안 모이는 거냐? 펑크 내는 거 아닌지 몰라? 시어머니는 결혼식 아침부터 시비를 걸어 저희 모녀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고 엄마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하객들 맞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 친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정말 멋지게 차를 입고 오셨답니다. 아저씨는 가장 먼저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에게 오셔서 결혼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아무런 일도 없을 테니 염려 말고 마음을 비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와 아저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태연 씨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일은 예의를 갖추고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선생님. 너 태연이 아니냐? 우실구 3학년 2반 김태연 맞지? 네, 선생님. 오랜만에 봬요. 선생님, 일단 절부터 받으세요. 태연 씨는 아저씨를 아주 많이 존경했던 은사님이라며 크게 절을 올리고 아저씨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이야, 사람 인연이 또 이렇게 되나? 내 절친한 친구의 딸이 내 제자랑 결혼을 하다니.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일이야.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미가 모셔온 아버님이 선생님이라니. 세상 진짜 좁네요. 그래, 사정은 들었다. 너희 어머니가 혼주석에 꼭 경미의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너희 어머님 덕분에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지식하셔서 이렇게 됐네요. 면목 없습니다.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난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하단다. 경미가 진짜 내 딸이 된 기분이라고. 내가 딸이 없어서 이럴 때 아니면 신부 입장할 때 멋지게 무대 위를 행진해보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 인연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 신부 대기실 문을 살짝 열고 구경했답니다. 전체 차렷! 선생님께 큰절!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수십 명이 예식장 보도를 가득 메운 것도 모자라 단체로 아저씨께 큰절을 올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재밌고 뿌듯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표정을 보니 매우 만족하신 것 같아 다행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똥 씹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것 같아 입꼬리가 절로 실룩거렸습니다. 잠시 후 하객들이 모두 자리를 채우고 결혼식 시간이 다가와 저와 아저씨는 신부 대기실에서 같이 몇 번의 연습을 하고 입구 앞에 섰답니다. 사회자의 신부 입장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고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화려하게 반짝거렸어요. 저와 아저씨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명이 따라 움직였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여기저기서 예쁘다, 아름답다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신랑 측 하객들 중 절반 이상이 아저씨의 제자들이어서 그런지 환호성을 엄청 크게 질러주었답니다. 이어서 신랑의 손을 잡고 마저 무대 위를 걸어 끝까지 갔어요. 저희는 주례가 없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의 축사를 듣게 되었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무대에 나와 무탈한 삶을 살아가며 부부가 일심동체로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는 내용의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축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제자들이 기립해서 5분 동안 박수를 보냈답니다. 그 모습에 엄마의 얼굴은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궁시렁거리셨죠. 이윽고 박수가 끝나자 아저씨가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신랑은 고등학교 교사인 저의 제자이고 신부는 저희 둘도 없는 친구의 딸이죠. 제가 신부의 아버지도 아닌데 이 무대에 오른 것과
혼주석에 앉은 게 의아하게 보이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기회여서 욕심을 내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이 모든 건 신랑 어머니의 생각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신부에게 혼주석을 무조건 채우라는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의 겨운 날을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랑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태연 어머님,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저씨는 시어머니를 실컷 돌려 까놓고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은 박수를 보내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보더군요. 속으로 어찌나 시원하던지 지난 수모를 제대로 되돌려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행진을 하며 결혼식이 끝나게 되었고 저는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답니다. 먼저 왕관과 머리에 꽂힌 핀을 빼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다음에 드레스를 벗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홍시처럼 달아올라 있더군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와 말보다 먼저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 때리시는 거냐고요? 몰라서 물러이려나? 네가 오늘 날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더구나. 일부러 내 아들 은사님을 데리고 온 거지?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축사 네가 꾸민 거지? 내가 혼주석을 채우려고 한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게 속이 시원했느냐? 이년아,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 생애 최악의 인간이라고.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전 아저씨가 태연씨 은사님인 줄 몰랐다고요. 모든 게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축사는 아저씨가 직접 써서 읽으신 거고요. 그래도 인연이 정신 못 차리고 말 대답을 하네? 너 이리 와봐. 기싸대기를 알려줄 테니까 고개 똑바로 들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제 턱을 붙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따귀를 날리려고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가 달려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채며 공격을 멈췄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이건 아니냐나. 애비 없이 자라서 싸가지가 없는 건 알았다만 당신이 교육을 역같이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년이 새끼를 잘못 키워서 이 사달이 난 거란 말이야.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봐.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이게 무슨 행패래?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지지 못해?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저희 엄마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낚아챘죠. 결국 두 분은 서로의 머리를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네요. 저는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답니다. 야, 이년아. 우리 집안처럼 잘 사는 집과 혼사를 맺었으면 고맙다 못해 충성을 해야지. 감히 나를 대놓고 조롱해? 너희 모녀는 오늘로 끝이야.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될 거라고. 나도 너 같은 년한테 내 딸을 주느니 여기서 파토 내는 게 낫겠다. 이건 나 놓지 못해? 중고 찬압하는 주제 어디서 명령이야? 네가 먼저 나. 이 싸움은 내가 이겨야 한다고. 무식한 모녀 때문에 내 체면을 구긴 걸 생각하면 네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대머리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오늘 네 딸년과 선생의 합작으로 내 개망신 주었으니 니들이 내 개로 만들어버리겠어. 시어머니는 끔찍한 막말을 하며 엄마를 계속 공격했고 저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뜯어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부 대기실 문 앞을 보니 시어버지와 남편 그리고 신랑 측 하객들이 모두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저씨와 제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었죠. 결국 시아버지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박미자, 그만두지 못해? 감히 세기나 사돈에게 이따위 망나니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놓아주었고 엄마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 편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개방신을 당한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개망신? 겨우니 알량한 자존심이 좀 구겨졌다고 이런 짓을 벌여?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을 파토낸다는 거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난 당신 아내라고요.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같은 소리 안 해. 그동안 내 아들이 키워준 고맙게 생각해서 매번 이해하고 져주면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 내 아내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유일해. 너는 내가 똥 밟아서 엮인 마녀라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태연 씨의 친모가 아니었답니다. 저처럼 중학교 때 태연 씨의 친모이자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다네요.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가난한 집안의 맞이에다 청소부였던 시어머니를 연민해서 만나기 시작해 재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부잣집 마누라 행세를 심하게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크게 호통을 치고 나서는 결론을 내렸는지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을 들고 입을 여셨어요. 오늘부로 박미자, 너 아웃이야. 내 아내 행세 그만하고 짐 싸서 꺼져버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겨우 이런 일로 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태연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이러세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아들이 착하고 순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얼마나 괴팍한 계모인지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래도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 오만 정이 떨어졌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다가 한복치마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결국 납작 엎드린 자세로 시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모두 잘못했어요. 사돈과 며느리에게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당신과 계속 같이 살 마음은 줘도 없어. 지금 이 순간부터 끝이라고. 그리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당장 사부인과 경비에게 잘못을 빌어. 만약 두 사람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 진심으로 사죄해. 시어머니는 이미 이혼당할 거라는 걸 느꼈는지 위자료를 챙길 마음으로 저 엄마를 향해 무릎을 꿇은 채 내 발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며 잘못을 빌기 시작했답니다. 사부인, 그리고 경미야, 내가 두 사람에게 못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중고차 파는 사람이라고 조롱한 것도 죄송하고 아버지 없이 커서 싸가지 없다고 한 것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막말과 욕설로 상처를 받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인간이라 남을 보면 헐뜯는 게 습관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넓은 아량으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순식간에 태도가 변한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엄마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용서할 테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은 그만 나가시라고요. 그럼 저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위자료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거면 용서하겠습니다. 암요,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경미 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미야, 너도 나를 용서해 주는 거니? 비굴해진 시몬은 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의 말씀과 똑같이 전했어요. 네, 용서할게요. 방금 저희 엄마의 말씀대로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마. 고맙다. 고마워요. 그리곤 다시 시아버지 앞으로 가서 용서를 받아줬으니 위자료는 틀림없이 주는 거냐고 묻더군요. 여보, 다시 날 받아주지 않을 거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줘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지도 못할 텐데 돈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돈 줄게. 하지만 당신 분수에 맡겨줄 거야. 그동안 내 아내로 살면서 빼돌린 돈이 솔찬히 많으니까 계산기 두들겨서 알맞게 주겠어. 알았어요. 한 푼이라도 받아가면 된 거죠. 고마워요, 여보.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태연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이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가끔은 연락은 하고 지내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화가 단단히 난 거였죠. 결국 시어머니는 펜도논을 하고 머리를 사자처럼 한 채 결혼식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가 저와 엄마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가 못난 탓이니 저를 비난하십시오. 아니에요,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진짜 안사돈과 헤어지실 건가요? 이게 모두 제 탓인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확신이 선 겁니다. 저런 여자와는 하루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자 난장판이 되었던 신부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났답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여행을 가긴 했지만 남편이 저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어서 기분이 풀려서 행복한 여행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 먼저 친정엄마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엄마는 괜찮아 보이셨습니다. 남편은 연거푸 사과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장담하며 저를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엄마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고 무탈하게 잘 살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가사도우미가 시댁에서 살림과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괜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버님도 애써 웃으시며 저희 신혼여행이 어땠는지 물으셨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나중에 아버님 모시고 다시 가자고 저희끼리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이렇게 예쁜 새애기랑 같이 여행을 간다면 더할 나위 있겠니? 아버지, 이젠 저보다 경미가 더 좋으신 거예요? 경미랑 여행 간다니까 입이 귀에 걸리셨네. 당연하지 이놈아. 너 같은 시커먼 놈보다 천사 같은 새애기가 더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님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든 말해보거라. 저희 아버님과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해요. 저희 신혼집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여기 와서 지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뭐야?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설마 네 시어머니가 떠나서 그런 거니?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아버님 사랑을 받으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결심했어요. 아버님은 저 예뻐해 주실 거잖아요. 맞죠?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괜히 늙은이 때문에 새끼니가 신경 쓸까봐 걱정이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시집살이는 눈치를 보기 마련이거든. 물론 내가 너에게 눈치를 주거나 불편하게 해주진 않겠지만 말이야. 그럼 아버님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듣고 저 여기로 짐을 옮기도록 할게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더 활짝 웃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며칠 뒤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던 거죠. 우리 새끼가 임신했단 말이야. 이야, 경사났네. 세아가, 그럼 내가 육아를 볼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회사에 계속 다니거라. 너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했잖니? 정말요? 그럼 저 출산하면 곧장 일에 다녀도 돼요? 그렇다니까. 나는 은퇴한 할아버지인데 할 일이 뭐가 있겠니? 말년에 손주나 보면서 재미있게 살면 딱이겠다. 그런데 너희 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겠냐? 나야 너무 좋지만 너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저희는 1년만 살고 분가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아버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 시댁에서 몇 년 더 살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어머니를 내쫓게 된 원인이 저였으니 아버님의 빈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시아버지와 남편과 저, 그리고 잘생기고 귀여운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답니다. 시아버지가 저보다 육아를 잘하셔서 제가 배우는 입장까지 되었어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손주를 한 번도 귀찮아하시지 않고 당신의 모든 시간을 쏟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제 시어머니와 있었던 갈등과 논란, 그리고 시아버지의 참교육까지 모두 털어놓았네요. 제 결혼식 날 행패를 부렸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아찔하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 하고 지내는지 모른 채 지내고 있는데 두 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시어머니를 만나신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너무 참지만 말고 하신 말씀을 꼭 하시고 당신이 편이 되어줄 분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조언까지 드려서 송구하지만 힘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에 귀를 기울여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